본투비 아이돌이라는 말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돌이 되려고 태어난 것 같은 천상 아이돌을 가리켜 말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장원영을 가리켜 본투비 아이돌이라고 말한다. 프로듀스 48부터 시작해 아이즈원 그리고 아이브까지 어디에서건 언제나 미칠 듯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장원영. 그녀의 아이돌 인생에 대해 알아보자. 장원영은 2004년 8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태어났다. 원영이라는 이름은 중성적인 이름이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의견이 반영되어 그렇게 지어졌다. 원영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특히 언어나 어학 쪽에 재능이 있었다. 어릴 적 다니던 영어 유치원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특히 영어 발음이 좋아 이후 아이돌 시절에도 대부분의 인터뷰에서 영어 관련된 건 본인이 도맡았다. 초등학교 때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3번이나 수상했으며 어릴 적 장원영은 아이돌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공부를 좋아해서 아나운서나 변호사를 꿈꿨다. 그랬던 그녀가 아이돌에 눈을 뜨게 된 건 201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녀는 중학생이었던 언니의 졸업식에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뽑혀 아이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스타쉽에서 장원영은 1년 2개월간의 연습생 기간을 보낸다. 연습생 기간 동안 스타쉽 남자 아이돌 그룹 YDPP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2018년 YDPP와 펩시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아직 무명의 연습생인 장원영이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건 바로 프로듀스 48 출연이었다. 엠넷에서 주관한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48에 같은 소속사 연습생 안유진과 같이 출연했고 장원영은 푸드 48 1화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96명의 연습생들 중 장원영은 2004년생으로 최연소였고 막내임에도 큰 키와 엄청난 기럭지로 주목을 받았으며 애때고 귀여운 외모로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다. 그로 인해 첫 방송 첫 순위 발표에서 다른 인지도 높은 참가자들을 제치고 무려 3위를 차지했다. 이후 그룹 배틀에서는 안유진, 최애나, 히토미, 위로, 나고은과 한조를 결성했고 경연곡 너무너무너무를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상대조는 사쿠라, 원은비, 이채연, 김민주, 김초연, 모토무라 아오이 등 강력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청자들은 이 두 조의 대결을 11호라고 부르며 큰 관심을 보였다. 여기서 장원영은 1조의 센터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포텐셜을 마음껏 뽐내며 1조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때의 활약으로 확실한 인지도를 쌓은 장원영은 계속 순위가 올라 이후 푸드 48의 순위 발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푸드 48은 점점 일본의 사쿠라, 한국의 장원영으로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 두 명만이 12명의 합격 멤버 중 단 한 번도 데뷔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은 멤버들이었다. 이후 스타쉽 밀어주기 논란으로 순위가 떡락하며 8위까지 내려오는 등 위기를 맞게 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푸드 48 최종 순위 발표식에서 2위인 사쿠라를 제치고 최종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푸드 참가자 중 최연소인 2004년생 막내가 압도적인 존재감과 준수한 실력을 무기로 아이즈원의 센터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프로듀스 48로 선발된 12인조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이 공식 데뷔하였다. 아이즈원은 한일 양국에서 2년 6개월 활동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장원영이 있었다. 장원영은 아이즈원 첫 데뷔곡 라비앙 노즈에서 센터를 맡아 신비로운 매력을 뽐냈으며 라비앙 노즈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섭렵하고 음악방송 3관왕을 차지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1일 아이즈원은 2집 하트 아이즈를 발매했으며 두 번째 타이틀곡 비올레타를 공개했다. 이 당시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대표적인 걸그룹들도 동시에 데뷔하여 치열한 걸그룹 대전을 벌였고
아이즈원은 그 사이에서 지상파 첫 1위를 차지하고 음악방송 7관왕을 차지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2020년 2월 17일 아이즈원은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루마이즈를 발매했고 장원영은 여기서도 센터를 맡아 아이즈원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타이틀곡은 피에스타였으며 피에스타는 대중들에게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아이즈원 곡이었고 멜론 선정 K-POP 탑 148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6월 15일 세 번째 미니 앨범 오나릭 다이어리를 발매했고 이 앨범은 역대 걸그룹 음반 판매량 9위에 오르며 아이즈원 앨범 중 가장 많이 팔렸다. 타이틀곡 환성봉화는 음악방송 7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월 7일 아이즈원은 마지막 타이틀곡 파노라마를 끝으로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1년 4월 29일 해체된다. 장원영은 아이즈원의 센터로서 한일 양국에서 맹활약했으며 특히 일본에서 뛰어난 외모와 사기적인 비율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보통 발목까지 부츠를 신으면 다리가 굵고 짧아 보이는데 과연 사쿠라가 인류 진화의 최종 형태라고 말할 만하다. 아니 다들 말하지만 키도 169cm의 다리도 길고 스타일도 밝은 15세에 이런 비주얼이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해산 후 어떤 활약을 할지 여배우, 모델, 아이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2년 6개월간의 아이즈원 활동을 통해 장원영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아이돌로 성장하게 되었다. 아이즈원 활동을 마치고 장원영은 2021년 12월 1일 스타쉽 소속 연습생들과 함께 6인조 걸그룹 아이브로 데뷔한다. 장원영과 같이 아이즈원 활동을 했던 안유진 및 이석, 루이즈, 가을, 웨이 등이 아이브의 멤버로 뽑혔다. 프로듀스 48 아이즈원에서부터 센터를 맡았던 장원영이 아이브에서도 비주얼 센터로서 센터의 역할을 소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브는 데뷔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으며 2020년대 최고 걸그룹들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된다. 3세대 걸그룹 레드벨벳, 트와이스, 블랙핑크의 뒤를 잇는 4세대 걸그룹 아이브, 에스파, 있지, 여자아이들, 스테이시, 르세라핌, 뉴진스. 그 4세대 걸그룹들 중에서도 아이브는 4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평가받았고 그 중심에는 역시 본투비 아이돌 장원영이 있었다. 아이브의 데뷔 싱글 11은 초동 15만 장 돌파, 음악방송 13관왕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데뷔곡으로 음악방송 13관왕은 걸그룹 역사상 최초의 신기록이었다. 2022년 4월 5일 발매한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 역시 크게 성공하며 초동 30만 장 돌파, 음악방송 10관왕을 달성하였고 빌보드 글로벌 차트 15위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이브는 데뷔 6개월 만에 단 2장의 앨범만으로 100만 장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로 아이브는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인정받으며 앞으로의 걸그룹 시장을 이끌 대표 여자 아이돌로 평가받게 된다. 그리고 같은 아이즈원 출신들이 소속된 사쿠라의 르세라핌과의 경쟁에서도 한 발짝 앞서가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장원영은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의 엠베서더로 발탁되어 막강한 영향력과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후 아이브는 8월 22일 3집 애프터 라이크로 활동을 다시 재개하였고 장원영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애프터 라이크 역시 전곡들을 능가하는 엄청난 성과를 보이며 초동 판매량 100만 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무명의 연습생에서 단기간에 4세대 걸그룹의 대표 아이돌 중 하나로 성장한 장원영이 현재 진행 중인 3집 활동에서도 계속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